샬롬 반갑습니다. 이 시간에는 영어의 기본 중에 기본인 영어의 뼈대를 세우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문장의 구성 요소와 팔품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팔품사 중에서도요, 명사, 동사, 형용사, 부사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립니다. 구문 바이블입니다. 말씀이 예문이다. 피가 되고 살이 되는 말씀 예문을 통해 영어 구문과 어법과 문장 패턴을 습득하실 수 있습니다. 지난 강의에서 문장의 뼈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영어 문장의 구성 요소를 배웠는데요.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 수식어 이렇게 5가지 구성 요소가 있었습니다. 앞에 4개가 주요한 구성 요소입니다. 그리고 주어란 문장의 주인공이자 행동의 주체입니다. 주어의 위치는 주로 문장 제일 앞에 옵니다. 그리고 동사란 주어의 동작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그리고 영어에서의 동사의 위치는 주어 바로 뒤에 옵니다. 그래서 영어 문장의 뼈대는 주어 플러스 동사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림으로 다시 보시면요. 영어 문장의 뼈대는 주어 플러스 동사다. 그리고 목적어와 보어 이런 다른 구성 요소들은 살의 역할을 하고 있고요. 수식어가 있으면 문장이 더욱더 풍요로워집니다. 이렇게 영어 문장의 뼈 중에 뼈, 그것은 주어 플러스 동사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어의 핵심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영어 문장의 구성 요소를 5가지가 있다라고 우리가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자, 이 동사는 알겠어요. 동사 자리에는 동사가 올 수 있다는 걸 알겠어요. 그런데 주어라는 단어 이름이 있나요? 목적어라는 단어 이름이 있나요? 보어, 수식어, 각각의 자리에 어떤 단어가 와야 하는지 여러분이 알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지금으로서는 잘 알 수가 없으실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수많은 단어들 중에서 어떤 단어가 주어 자리에, 목적어 자리에, 보어 자리에, 수식어 자리에 올 수 있는가? 우리가 여기서 바로 품사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 시간입니다. 자, 품사라는 것은 수많은 단어들 중에서 그 역할에 따라서 단어의 의미와 역할에 따라서 분류한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이 품사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이 문장의 구성 요소에 어떤 것들이 들어가는지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영어의 품사는 8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8가지 한번 볼게요. 명동, 형부, 대전, 집감. 이렇게 8개입니다. 그 중에서도 주어는 명동, 형부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명이 무엇인가요? 명은요, 바로 명사라는 것입니다. 명사의 줄임말입니다. 명사. 명사는요, 이름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사람이나 사물이나 동물의 이름을 나타내는 말을 명사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사과, 토끼, 천사, 예수님, 갈릴리 이런 지명도 명사입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 지혜, 진실, 소망 이런 것들도 명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예문을 보겠습니다. God is love.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 문장에서 명사는 무엇일까요? God, 하나님이죠. 그리고 love, 사랑. 사랑, 자, 명사입니다. 그리고 밑에 문장을 볼게요. In the beginning, 태초에 God, 하나님께서 created the heavens and the earth.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이 문장에서는요, beginning, 처음, 그리고 God, 하나님, heavens, 하늘, earth, 땅, 이런 것들이 명사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동입니다. 명동에서 동은요, 주어의 동작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동사. 그래서 보시면요, 가다, 오다, 먹다, 마시다, 자다, 뛰다, 좋아하다. 이런 단어들이 동사예요. 자, 우리말로 공통점을 보시면요, 다 다로 끝나고 있어요. 이렇게 우리말로는 뭐뭐 하다에 해당이 되는 단어들입니다. 그래서 go, come, eat, drink, sleep, run, like 이런 단어들이지요. 자, 그러면 이 구절에서 여러분 동사를 찾아보세요. In the beginning, God created the heavens and the earth.
자, 같은 구절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동사는 무엇일까요? 우리말로 다에 해당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태초에 God, 하나님께서 created, 창조하셨습니다. 하셨습니다. 다죠. 그래서 created, 이것이 바로 동사입니다. create, 창조하다. created, 창조하셨습니다. 자, 동사 이해되셨지요? 그리고 동사는, 영어에서 동사는 원칙적으로 주어 다음에 옵니다. 그래서 지난 강의 때 말씀드렸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영어의 뼈대는 주어 플러스 동사이다.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 형용사입니다. 명동형, 형 중에 형은 형용사입니다. 형용사는 명사나 대명사의 상태나 성질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누구의 상태요? 명사나 대명사. 예를 들어서 a woman, woman이라는 명사가 있어요. 여자라는 뜻이죠. 여자. 그런데 그 앞에 beautiful을 붙이면요. 아름다운 여자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beautiful woman. 여자, 이 명사인 여자에 대해서 그 성질을 나타내는 말이 붙었어요. 그래서 뜻이 더 풍성해졌죠. 명사의 뜻이 풍성해졌어요. 예를 들어서 아름다운, 좋은, 어두운, 행복한, 잘생긴 이런 단어들이 형용사인 거예요. beautiful, good, dark, happy, handsome. 그리고 명사의 상태를 설명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방금 설명드렸던 것처럼 명사 앞에서 이렇게 a beautiful woman 이렇게 쓰일 수가 있고요. 자, 다시 문장 전체 예문을 보면은요. Sarai, Sarai. 자, 이 사레라는 뜻입니다. 사라의 이전 이름이죠. 이름이 발음하기 어려우니까 제가 she로 발음을 할게요. 그녀는 she was a beautiful woman. 그녀는 아름다운 여자입니다. 자, 이렇게 명사 woman 앞에서 beautiful이 사용이 되어 있죠. 자, 그런데 명사 앞에서 꾸미는 경우가 있었고 두 번째로 동사 다음에 비동사 뒤에서 주어를 설명해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문을 보시면요. Sarai, she로 바꿀게요. She was beautiful. 그녀는 아름다웠습니다. She was beautiful. 이렇게 was라는 비동사 다음에 와서 주어의 상태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주어를 A라고 보고 beautiful 이것을 B라고 보면 주어와 그 B, 주어와 그 상태가 같다라는 그 문장의 공식이 성립이 됩니다. 그래서 주어의 상태를 뒤에서, 비동사 뒤에서 설명해 주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이때 여러분 주의하셔야 될 것이 이 beautiful을 아름답다라고 해석이 되기 때문에 동사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것은 반드시 이 품사는 형용사고 이 형용사는 반드시 동사와 함께 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동사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다른 예문을 보시면 Then Jacob became angry. Jacob, 야곱이 become, 되다라는 뜻의 과거형이죠. 동사의 과거형입니다. became, 되었습니다. angry, 화나게 되었습니다. 화났습니다. 라는 뜻이 돼요. 그래서 비동사, was 또는 비동사 또는 이런 become 동사류 다음에 이렇게 형용사가 와서 주어의 상태를 설명하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품사는 부사입니다. 명동형 부의 부입니다. 부사. 부사는요, 형용사, 동사, 다른 부사, 문장 전체를 수식하는 단어입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요, 명사를 제외한 모든 거를 수식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아까 형용사도 수식한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부사도 수식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형부는요, 형부는 수식하기, 꾸미는 걸 좋아합니다. 형부는 꾸미는 아이들입니다. 자, 그래서 아까 형용사는 명사를 수식했고요. 부사는 명사를 제외한 많은 것들을 수식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매우, very, 잘, well, 항상,
always, 자주, often, really, 정말로, 행복하게, happily, 크게, loudly, 느리게, slowly, 솔직하게, honestly, 이런 식으로 자, 어떤 것들을 수식하는 단어들이 바로 부사입니다. 자, 여기서 두 번째 여기 밑에 줄을 보시면 ly로 끝나는 것들이 있지요. happily, loudly, slowly처럼 형용사 다음에 ly가 와서 우리말로 뭐뭐 하게로 해석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예문을 볼게요. Sarai was a very beautiful woman. 자, 사례는 was a very beautiful woman. 아까는 a beautiful woman이었죠. 근데 그 beautiful 형용사를 수식하는 부사 very가 앞에 온 거예요. 이 very가 바로 부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예문입니다. The news spread quickly. 그 뉴스가, 그 소식이 spread, 퍼졌습니다. quickly, 빠르게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뉴스가 퍼졌습니다. 퍼졌다는 이 동사를 수식합니다. 빠르게. 어떻게? 빠르게. 그래서 이 quickly가 여기서는 부사입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이 팔품사 명동형부 대전직감 중에서 4개 명동형부에 대해서 공부해 봤는데요. 이런 단어들이 문장의 구성 요소인 주어와 동사, 목적어, 보어, 수식어 이 자리들에 각각 이렇게 들어와서 역할을 맡는 것입니다. 이런 품사. 그래서 이번에 품사를 공부했고요. 그러면 문장의 구성 요소와 품사와의 관계, 어떤 밀접한 관계가 있을까요? 자, 동사. 똑같죠? 그래서 동사 자리에는 동사, 품사, 동사가 옵니다. 동사만 올 수 있어요. 그러면 주어 자리에는 어떤 것이 올 수 있을까요? 어떤 품사가 올 수 있을까요? 명사입니다. 그렇죠? 명사가 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목적어 자리에는 어떤 품사가 올 수 있을까요? 명사 올 수 있습니다. 명사. 그리고 보어 자리에는 명사, 형용사가 올 수 있습니다. 명사, 형용사. 그래서 이 명사는요, 동사 빼고 웬만한 모든 자리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수식어 역할로도 전치사와 함께 수식어 역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사는 수식어 자리. 이렇게 문장의 구성 요소와 품사, 어떤 품사가 들어가는지 여러분 이제 이것의 관계를 아셨지요? 그러면 각 단어들의 쓰임에 따라 분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여러 단어들이 있는데요. 각각 지금 분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Jesus는 무엇일까요? Jesus. 이름이죠. 명사입니다. Jesus. 그리고 look. look은 무엇이죠? 보다라는 뜻의 동사입니다. look. 다로 끝났죠? look. beautiful. 아까 우리 했었죠? 아름다운 형용사입니다. beautiful. 그리고 hungry. hungry 무슨 품사가 무엇일까요? 배고프다? 아닙니다. 배고픈이라는 형용사입니다. hungry. 그래서 비동사가 같이 써야 됩니다. 비동사와 hungry 이렇게 형용사 같이 써야 되지요. 그리고 name 무엇이죠? 명사입니다. 이름이잖아요. name. hear 듣다 동사입니다. hear. afraid 두려워하다 아닙니다. 두려워하는 형용사입니다. afraid. 그리고 well 부사입니다. well 잘. 그리고 very 매우 부사입니다. 이렇게 분류를 해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강의 문장의 구성 요소와 품사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어 문장의 구성 요소는 5가지였어요.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 수식어였어요. 그중에서 또 품사라는 것을 배웠는데요. 품사는 단어들을 역할에 따라 분류한 것입니다. 그래서 영어의 품사는 8가지 품사로 나뉠 수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우리는 명동, 형부, 명사, 동사, 형용사, 부사를 배웠고요. 명사는 뭐였지요? 사람, 동물, 사물의 이름이지요. 바로 이름이다. 명사는 이름, 명. 그리고 동사는 뭐지요? 주어의 동작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말로 뭐뭐하다로 끝난다고 설명드렸습니다. 그리고 형용사와 부사는 형부는 꾸미는 걸 좋아해요. 수식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형용사는 미음, 시옷, 명사를 수식하는 말입니다. 부사는요, 명사를 제외한 모든 것을 수식하는 말이다라고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잘 이해되셨지요? 자, 오늘의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